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까지 왔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메비우스 함수에 대해서 봤거든요, 그죠? 제곱수로 나눠지면 0. 그리고 소수, 서로 다른 소수 r개의 곱이면 마이너스 1의 r제곱.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소수 n이 소수면 소수에 대한 뮤 p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소수 두 개의 곱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소수에 대한 메비우스 함수 값은 두 개니까 제곱돼서 1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소수 3개 곱한 PQR이면 예를 들어 2, 3, 5 이런 식이면 그러면 30이니까 뮤 30은 예를 들면 3개니까 세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어떤 소수의 0제곱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뮤 1은 그냥 마이너스 1의 0제곱 1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제곱수로 나눠지면 0. 자, 그러면 자, 이게 역변환 공식에 딱 쓰인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여기 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색깔이 구별이 돼야 되니까 이번엔 초록색으로 한번 해서 저기 보시죠. 예. 어디를 볼까요? 예. 6인 경우 한번 볼까요? 6.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이 6이 쓰이는 게 아니고 앞에 숫자에 자, F3에 그러면 뮤 3 너무 밝으네.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뮤 3이 들어가면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뮤 3은 마이너스 1 맞긴 하거든요. 그죠? 여기에는 뮤 1이면 1이니까 맞고, 여기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인데 뮤의 6 값은 맞으니까 맞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가령 4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4 같은 경우에도 예 맞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에 보시면 예 여기에 뮤 5라고 생각하면 뮤 5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건데 뮤 1 값이라고 하면 또 플러스 1이라 맞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쵸. 예. 뮤 4의 경우에도 F1하고 뮤1이라고 하면 뮤1은 1이 돼가지고 플러스 1이니까 F1이 나와야 되는데 또 사라져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게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여기 결론은 좀 떠오르기 쉽지는 않은데, 자,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러니까 F의 4는 1 곱하기 F4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F2 그리고 0 곱하기 F1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F4 곱하기 뮤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은 F2 곱하기 뮤의 2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냐면 F1 곱하기 뮤의 4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잘 맞아 들어가나요? 뮤의 4가 0이니까 여기서도 뭐 이쯤 요 공식을 다시 볼게요. 요 공식. 자, 요 공식을 보시면, 자, FP의 세제곱인데 FP의 세제곱은 여기 1이잖아요. 그죠? 1이니까 이거를 뮤 1로 보면 뮤 1 곱하기 FP의 세제곱 맞죠? 그리고 더하기 뮤 P 곱하기 FP의 제곱 마이너스 1인가 맞아 들어가죠? 그러면 그 다음엔 FP랑 F1이 있어야 되는데 뮤랑 양쪽 맞아야 되니까 여기 P의 제곱이 들어간다는 거죠. P의 세제곱이 되도록 여기는 뮤의 P 세제곱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뮤는 소수의 제곱 이상으로 나눠지면 이런 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는 사라지고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값은 플러스 1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보일 건데요. 첫 번째, 곱셈적이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보여야 될 게 뭔가요? 뮤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그죠?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죠. 보여야 될 식은 이겁니다. 그죠? 서로 소인 mn에 대해서 그 m 곱하기 n의 미우값하고 m 곱하기 n의 각각 미우값을 곱하고 어떻게 같냐 다르냐 하는 건데요. 경우를 좀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이 경우에 경우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되는 거죠. m의 케이스, n의 케이스. 그러면 각각이 세 가지, 뮤가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각각이 1인 경우, 그리고 제곱수로 나눠지는 경우, 제곱수로 나눠지는 경우, 여기도 제곱수로 나눠지는 경우, 마지막에 어떤 소수들의 그냥 곱, 하나짜리 곱도 나눠진 경우, 여기도 소수대 곱인데 똑같은 p를 쓰면 이상하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긴 그 곱을 보면 1이죠. 자, 1과 제곱수로 나눠지는 수를 곱하면 다시 제곱수로 나눠질 테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제곱수로 나눠질 테고, 자, 요 제곱수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어떤 애들 곱하든지 다 제곱수로 나눠지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죠? 다 제곱수로 나눠질 테고, 자, 이 경우에는 빈칸들이 나중에 채우기만 하면 되죠. 그죠? 여기는 QS. 자, 그럼 여기 마지막 남은 경우 어떻게 해요? P1부터 PR, Q1부터 QS죠. 예, 이렇게 9가지 경우를 따져야 됩니다. 9가지 경우를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MN이 서로 소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가령 보자면 서로 다른 숫자 두 개를 곱하더라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소인수를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 하더라도 곱하면은 제곱수로 나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 2, 3, 5랑 5 곱하기 7 이런 두 개 수를 생각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는 제곱수로 안 나눠지고 5 곱하기 7은 역시 제곱수로 안 나눠지만 이 두 개를 곱한 거는 5의 제곱으로 나눠지니까는 그죠? 제곱수로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기본적인 가정이 서로 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값을 옆에다 써보면 1일 때는 1이라고 했죠. 제곱일 수로 나눌 땐 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엔 마이너스 1의 s제곱이고요. 그리고 n도 1이면은 그때 미함수 값은 1이고 제곱수로 나눠지면 0. 이런 경우는 소수 r개의 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는 이 곱한 값이죠. 지금 이 표 안에는 곱한 값인데 이거에다가 뮤 값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1에 대한 뮤 값은 1. 그죠? 그러면 이쪽 두 개 곱한 거랑 잘 맞아 들어가나요? 그죠? 그 제곱수로 나눠지는 경우는 0이라고 했죠. 다 0. 이 경우는 다 0이라고 했고요. 자, 이 경우에는 예, 마이너스 1의 r제곱 그리고 q1부터 qs면 마이너스 1의 s제곱.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소인수가 r 더하기 s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바깥쪽은 각각의 뮤 값이거든요. 그리고 이 표 안은 그 곱한 거의 뮤 값이고, 그죠? 근데 이 바깥쪽에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곱해 보면 정확하게 표 안의 값들하고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경우를 제가 좀 결국 다 따진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를 따져 보니 그 서로 소인 mn을 곱한 거에 뮤 함수 값은 각각 뮤 함수 값의 곱이 되는 거죠. 즉 뮤 함수는 곱셈적이 되는 겁니다. 곱셈적. 자, 그래서 다음 같은 이제 공식이 이제 최종적인 우리 여기서 밑에서 메비우스 역변 공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야 되는데 아무튼 정리. 자, 곱셈적이므로 곱셈적일 때 그것들을 약수에 대해서 더한 함수도 역시 곱셈적이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그 얘기는 이게 뭐 어디서 하면 되냐? 소수의 거듭제곱에서만 계산해 보면 된다는 거죠. 소수의 거듭제곱에서만. 예. 그 전에 요 케이스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1의 약수들에 대해서 뮤 d 값을 한번 더해 보자고 하면 1의 약수는 1뿐이니까 뮤 1을 계산하면 되고요. 뮤 1 값은 그냥 1이죠. 예. 그래서 성립하는 이 경우는
n이 1이면 첫 번째 개념 성립하는 거고요. 자, 1보다 큰 경우를 봐야 되는데 그럼 소수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n을 특별히 소수의 거듭 제곱이니까 p의 r 제곱이라고 하고 그 약수들에 대해서만 뮤의 뮤 값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수의 거듭 제곱의 약수들은 1부터 p 제곱 이렇게 쭉 가가지고 pr까지고요. 자,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p 제곱부터는 다 제곱수로 나눠지니까 이것들이 각각이 다 0이 되는 거죠. 남는 건 이 두 개인데 1의 뮤 함수값은 1, 소수 하나 곱한 거 뮤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돼가지고 따라서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보다 크기만 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이 메비우스 함수를 어느 약수들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의 약수를 더하는 경우만 1이고 나머지는 항상 0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드디어 그래서 우리 메비우스 역변환 공식까지 왔습니다. 메비우스 역변환 공식이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이름이 붙었으니까 중요한 거죠. 자, 스몰 f를 어떤 n의 약수들 사이에서 다 계산해서 더한 걸로 라지 f를 정의하면 둘의 역할을 바꿔서 스몰 f를 라지 f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 이쪽은 뭐 표현만 다르게 한 겁니다. 자, 지금 좌변에서 우변이 있는데 좌변에서 우변 가는 게 좋을까요?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물론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복잡한 거에서 간단한 거로 가는 게 좋은가요?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가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복잡한 거에서 간단한 걸로 가는 게 더 방향 잡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우변이죠. 우변 right hand side를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에다가 원래 정의대로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되죠.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C만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죠. 상수처럼 보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중합이죠. 더블 서메이션인데 해서 흔히 하는 게 순서를 바꾸면 뭔가 새로운 공식이 나옵니다. 순서 D하고 N의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D와 N을 보면 일단 D는 바로 뭐냐면 N의 약수고요. 그러면 C는 N 나누기 D의 약수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경우를 N이 12인 걸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이쪽 D 이쪽 C 보시면 자, D가 1인 경우, 그죠? D는 12의 약수니까, D는 12의 약수니까, D가 12의 약수니까요. 1, 2, 3, 4, 6, 12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고요. 자, C는 그러면은 D가 1이면 C는 뭘 나누냐면 N 나누기 D를 나누는 상황이니까요. D가 1이면 C는 12의 약수죠. 12의 약수.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1, 2 똑같이 이거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이 나오는 것들을 동그라미 칠게요. 저렇게 동그라미 0처럼 보여서 지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요게 그죠? 그러니까 D가 1인 경우에는 C도 12 약수니까 이 6가지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D가 2면 C는 12 나누기 6의 약수거든요. 6의 약수들만 나와요. C값은. 그럼 1, 2, 3, 6이죠. D가 3이면은 12 나누기 3, 4의 약수니까 1, 2, 4죠. D가 4면 3의 약수니까 1, 3이고요. D가 6이면 2의 약수니까 1,
2고요. 마지막 12면 1의 약수니까 1 하나죠. 예. 지금 예, 여러분들 세이지에서도 좀 많이 하는데 비슷해. 이것도 세이지에서처럼 이것도 더블 서메이션이니까 반복문을 쓰자면 이중을 쓰는 거예요. 이중으로 반복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어떤 게 바깥쪽이고 어떤 게 안쪽인가요? 어떤 게 바깥쪽, 어떤 게 안쪽이죠? 예, D가 바깥쪽이고, 예, C가 안쪽인 거죠. 이중적분하고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 D가 그러니까 화살표를 어떻게 해주냐면 D가 1 딱 정해지면 이거 크게 도는 거고 바깥쪽은 C가 이제 이렇게 더하는 거죠. C에 대해서 예, 쭉 더해가는 거죠. 이렇게 더해가고요. 그 다음 D가 2가 되면은 2인 경우에 C를 이제 요 방금 동그라미 친 4개를 쭉 값을 계산해서 걷어주는 거예요. 다 모아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죠. 3이면은 동그라미 친 3개를 또 모아주고 4면 동그라미 친 2개를 모아주고 6일 때 이렇게 2개를 모으고 10일 때 이렇게 하나를 모아주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럼 더블 서메이션이라는 건 뭐냐? 예, 진한 거를 그러니까 예. 자, 화살표 방향을 보면 이제 자, 이중적분 같은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어떻게 방향을 바꾸면 될까요? 자, 예,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인 경우에는 요 파란색 화살표로 각 앞으로 모은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지금 모은 건데 자, 지금 순서를 바꾸면 먼저 이 초록색으로 쭉 걷은 다음에 그 걷은 것들을 이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식을 보면요. D가 12의 약수고 C가 12 나누기 D의 약수인 거에 모였으면 이 별표였으면 이거는 반대로 자, C가 먼저 그러니까 크게 바깥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예, 12 약수를 예, C가 12의 약수인 상황이고요. 그럼 잘 보시면은 D는 뭐가 될까요? 예. C가 1부터 12까지 약수고 D는 관계를 보시면 예. C가 n 나누기 D의 약수면 거꾸로 D는 n 나누기 C의 약수인 거죠. D는 12 나누기 C의 약수인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식을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는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바꾸면 C가 n의 약수고 그럼 D는 n 나누기 C의 약수인 상황. mu D FC 이건 그대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예. 공간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예. 자, 아까는 이제 여기 D에 대해서 더하는 거니까 아까는 이제 mu D가 상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FC가 상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FC를 따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남은 것만 더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됐는데요. 메비우스 함수를 어떤 약수들에서 다 더하면 바로 앞에 보시면 요 n이 1인 경우에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서도 요 n 나누기 c가 1인 경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게 1인 경우만 남는 거죠. 그 경우가 뭔지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C가 N인 경우입니다. C는 N의 약수들인데 N 나누기 C가 1인 경우만 남는다는 얘기니까 결국 여기에서 요것 중에 C가 N인 경우만 남고요. 그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여기는 요거는 FN이 되는 거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1의 약수들에 대해서만 메비우스 함수를 더하면 되는데 1의 약수들에 대해서 메비우스 함수를 더하면 그냥 1이라고 했죠. 1. 그냥 1이니까 어차피 쓰나만 하니까 다시 F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 과정을 굉장히 정신없이 썼는데요. 잘 보시면 처음에
우변으로 시작해 가지고요. 우변이죠. 값을 넣고 정리하고 이중합의 순서를 바꿨더니 예, 바로 뭐죠? 예, 좌변이 나온 거죠. 좌변이. 따라서 이 정리를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요한 거니까 깨끗하게 하고 잘 기억을 좀 하셔야 합니다. 맵의 역변환 공식. 그러니까 스몰 f로 f들을 약수들에 대해서 더해서 라지 f를 정의하며 거꾸로 라지 f들을 가지고 스몰 f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때 바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메비우스 함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요. 자, 지금 fd가 1인 거죠. 양의 약수의 개수는 바로 n의 양의 약수들에 대해서 1을 그냥 쭉 더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순서를 바꿔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공식을 다시 써보면요. fn은 d 나누기 n에 뮤 d에 타우 n 나누기 t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저 공식을 쓰면 지금 fd가 1인 거니까 1은 d 나누기 n에 뮤 d에 타우 n 나누기 t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써보면 굉장히 재밌는 공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fd가 d인 경우니까요. 여기를 보시면 fn은 똑같은 저기서 d가 n의 약수들에서 여기를 이쪽을 n 나누기 d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이쪽을. 그리고 이쪽이 large f죠. large f가 시그마인 경우니까 시그마 d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실제 여기다 대입해보면 n은 d 나누기 n에 뮤의 n 나누기 d 시그마 d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 중에서 이 공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예를 보면 n을 얼마라고 할까요? 예, 우리 맨날 하는 숫자인데 12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가 12의 약수에 대해서 뮤의 12 나누기 d 그리고 시그마 d 이걸 계산해 볼 텐데요. 실제로 한번 하나씩 넣어보면 1이면 뮤 12 시그마 1 2면 뮤 d가 2니까요 6 시그마 2 그 다음에 뮤의 4 시그마 3 그러니까 12를 두 수의 곱으로 나누는 경우를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12, 1, 6, 2 이런 식으로 4, 3 또 3, 4도 되죠. 3, 4 그리고 2, 6도 되고 마지막으로 1, 12도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뮤 함수는 제곱수로 나눠지면 이건 4로 나눠지니까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4가 있으니 얘도 지워지는 겁니다. 나머지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를 보시면 뮤 6은 얼마죠? 뮤 6은 2와 3 두 개 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2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3은 소수 하나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4가 되고 2도 소수 하나니까 빼기 시그마 6 1의 값은 1이니까 시그마 12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되나요? 2의 양의 약수들의 합은 1과 2가 되고 그리고 4의 양의 약수는 1, 2, 4가 되고요. 그리고 위로 쓰겠습니다. 6의 양수는 1, 2, 3, 6이고 마지막으로 12의 약수를 더하면 1, 2, 3, 4, 6, 12를 더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정말 12가 되는지 잘 보시면 얘는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1은 얘랑 지워지고 2는 얘랑 4는 얘랑 3은 얘랑 6은 6이랑 줘서 남는 게 딱 하나 12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굉장히 그럴싸한 공식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정의 중 하나는 자 앞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자
라지 f와 스몰 f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스몰 f가 곱셈적이면 라지 f도 곱셈적이라는 걸 앞에서 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라지 f가 곱셈적이면 이쪽 스몰 f도 곱셈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 방향 보이는 거는 좀 더 다음 같은 일반적인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두 개가 곱셈적이면 다음과 같이 하나는 그 n의 약수를 두 개로 쪼개 가지고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f랑 g에 하나씩 넣어서 싹 더한 거 역시 다시 곱셈적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간단히 이제 증명을 한번 간단하게만 써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서로 소인 두 개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죠. 이 nm에 대해서 보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냥 간단히 보시면 d가 n 곱하기 m의 약수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면 d1을 n의 약수, d2를 m의 약수. 그러니까 n과 m이 서로 소인 경우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d를 d1, d2 곱으로 쪼갤 수가 있고 g 쪽도 d1, d2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곱셈적이 되는데 이 약수가 서로 소인 거로부터 온 약수들이라 여기도요. 이렇게 두 개가 끼리가 서로 소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다 쪼개지는 각각이 다 f d1 g에 d1분의 n 순서 좀 바꿔서요. f d2 g에 d2분의 m 이렇게 쪼개고요. 이쪽은 d1만 들어가 있으니까 d2랑 무관하고 따라서 그쪽을 따로 묶어주면 d1 g d1분의 n 이렇게 묶으면 되고요. 남는 거는 d2n의 f d2 g에 d2분의 m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결국 잘 보시면 결국 분해가 되기 때문에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잠깐 가보시면 그럼 왜 요게 이 앞에 게 곱셈적이면 뒤에 것도 곱셈적이 되냐? 그 메비우스 역변환 공식을 보면 스몰 fn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의 약수들에 대해서 mu d의 f의 n 나누기 이렇게 쪼개지는데 각각이 둘 다 지금 어차피 메비우스 함수는 곱셈적이라는 걸 알고요. 라지 f도 곱셈적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거로부터 스몰 f도 곱셈적이라는 거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이 관계식을 만족할 때 스몰 f가 곱셈적이 되면 라지 f도 곱셈적이 되고 라지 f가 곱셈적이 되면 스몰 f도 곱셈적이 됩니다. 자, 이런 결과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n을 소인수분의 다음과 같이 하고 f가 곱셈적이 되면 다음 같은 공식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여기 주의하실 점은 d와 f, mu와 f에 들어가는 이 d 값이 같아요. 오타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안 되면은 그냥 그 앞에서 본 것처럼 다시 또 변환 공식처럼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똑같은 d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확인이 안 되시면 간단한 경우부터 한번 눈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좋고 이거를 이용하면 그 양의 약수의 개수 함수 타우와 그 합배 함수 시그마에 대한 다음 같은 두 공식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문제는 mu n 더하기 1, mu n 더하기 3. 그러니까 4개의 연속된 숫자인데 그 mu 함수 값이 메비우스 함수 값이 동시에 0이 되는 n이 그런 연속한 4개의 숫자가 순서상이 무한히 많겠냐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그 긴 내용과 그리고 많은 공식들, 그 증명 과정, 그 관찰 아주 지금까지 수업 중 가장 타이트한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이제 요약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함수라고 하는 건 정수에서 정의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곱셈적 산수함수는 좋다는 거죠. 왜 좋은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약수들을
배열하는 방법, 특히나 이제 이 약수들 가지고 정의하는 그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약수들을 어떻게 잘 배열하면 그냥 순서 없이 막 배열하면 좀 실수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잘 배열하고 체계적으로 배열하면 굉장히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얘기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약수들을 가지고 더해야 하는 그런 함수가 정의되면 그걸 역으로 정리할 수 있는 메비우스 역변환 공식을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공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